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1화 일영과 소속사내 위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1일부로 3부 연재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보기가 5개나 올라왔는데요. 작가님께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듯 합니다. 일단 저는 한 편 보고 블로그에 리뷰 올리고 또 한 편 보고 리뷰 올리고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보기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화는 먼 옛날 리즈 시절의 일영이 소속산에 갇혀서 형벌을 받고 있는 위를 찾아가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위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연재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위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더라도 스토리 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배경 지식을 알고 가면 더 풍성하게 호영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산해경, 해내서경에 언급된 내용을 먼저 간략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부의 신하를 위라 하는데 그는 이부와 함께 안류를 죽였다. 황제는 대노하여 이들을 소속산에 가두었는데 그 오른발에 착고를 채우고 두 손을 뒤로 젖히고 머리털과 함께 묶어 산위 나무에 매달았다. 먼저 위는 하늘의 신 이부의 신하입니다. 위는 또 다른 하늘의 신인 안류를 죽인 죄로 천재, 즉 하늘의 황제가 소속산에 가둬버리는데요. 산해경에서는 위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 그 모습도 묘사가 됩니다. 오늘 호영에서 등장한 위가 딱 그런 모습으로 형벌을 받고 있었죠. 양손을 뒤로 젖힌 거 하며 긴 머리털을 뱅뱅 묶어서 엮은 거 하며 오른발에 착고를 찬 거 하며 작가님께서 산해경을 참고하셔서 묘사하신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산해경은 진나라의 곽박에 의해서 기존 내용이 집대성되고 해설이 붙은 게 많은데요. 거기 보면 상당히 신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라 선제가 실제로 석실 안에 갇힌 사람을 발견했는데 양손이 뒤로 젖혀지고 오른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던 거죠. 어떤 신하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유향이라는 신하가 그 인물의 정체가 위라는 것을 산해경을 보고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석실에서 발견된 위는 진짜 몸이 아니었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시상이더라. 참 기이하고 이치로 헤아리기 어렵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위에게 죽음을 당한 안류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보겠습니다. 산해경, 해내서경, 북차이경, 해내남경 등 여러 부분에서 안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류는 천상의 신인데 뱀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게 공격당해 죽어버린 안류를 살리기 위해서 6명의 신의, 무팽, 무저, 무양, 무의, 무범, 무상이 불사의 약을 써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괴물로 되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부활한 뒤에는 소같은 몸통에 사람의 얼굴, 말에 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생긴 건 죽기 전이나 살아난 뒤나 둘 다 괴물 같아 보이긴 하네요. 여튼 작품에서는 일영이 무팽으로부터 먼 옛날 안류가 위에게 죽음을 당한 사실, 위가 소속산에 갇혀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움직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배경 지식은 이쯤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연재분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화 첫 장면은 일영이 위가 갇혀있다는 소속산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본인이 무팽에게 듣기로는 분명히 위가 소속산에 갇혀있어야 하는데 어디선가 돌아다니던 진짜 위를 일영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천재의 형벌을 피해서 소속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캐묻고 그 과정에서 복제 기술에 대해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술을 자기에게 안 알려주면 천재에게 밀고 하겠다고 협박한 것 같죠. 협박해서 기술 탈취하는 건 빠르 주특기인데 역시 일영과 빠르는 평행 이론으로 조금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과거 일영의 인성을 보자면 지금보다는 인내심과 자비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속산을 지키는 석상들이 공격해도 위만 내놓으면 곱게 물러가겠다고 몇 번을 참아주는데요. 심지어 부하들이 몰살당할 정도의 큰 공격을 받았는데도 헛쓰고 하지 말고 길을 열어라, 마지막 기회다 라며 여유롭게 받아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속산을 지키는 석상들은 물러서지 않고 천재에게 받은 힘으로 일영에게 계속 대항하는데요. 역시나 이제부터 일영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석상들의 기 공격을 마치 공처럼 압축시키더니 니들을 죽여서 주인인 천재에게 다시 보내줄 테니 가서 영원히 개처럼 충성해라 벌어지더라. 악담을 하면서 석상들을 몰살시킵니다. 공격하는 기를 받아서 구처럼 만드는 기술은 과거 황수의 기를 막아낼 때 보여줬었는데요. 옛날부터 주특기였던 것 같네요. 이제 호영 세계관에서 천재라는 존재가 정식 등장한 것도 같아요. 일영은 천재의 힘을 낡아빠진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신은 강자인 흰산 일족의 힘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천재가 부여한 힘을 사용하는 석상들을 아무 피해 없이 몰살시키는 장면에서 그럴 만한 힘까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천재에게 건방지게 정면으로 도전한 꼴이 되었으니
이령이 나중에 화를 입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령은 천재의 결계를 뚫고 소속산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위를 발견합니다. 위는 자신이 안류를 죽였기 때문에 천재로부터 스스로 죽지 못하는 벌을 받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이었기에 지금껏 순순히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천재의 용서가 없자 자기가 직접 형벌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침입자이자 강력한 힘을 가진 이령의 혼을 태우고 육신을 조종해서 자기를 죽이게 하려는 것이었죠. 위가 입에서 불을 내뿜으며 이령을 공격하려던 찰나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소속산에 갇혀서 형벌을 받던 위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 위가 만들어낸 복제였던 것이죠. 안류를 죽인 기억까지 이식된 완벽한 복제체였던 겁니다. 이령은 진짜 위를 소속산까지 데려왔고 진짜와 가짜를 하나하나 직접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만 불가능했습니다. 천재마저 속아 넘어갈 만큼 혼, 백, 육체까지 완전히 동일한 존재였던 거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가짜에는 얼굴과 몸에 동그란 무늬들이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복제를 만드는 술법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의 명령을 가짜가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짜 위는 이령을 공격하려다가 진짜 위의 명령을 듣고는 매가리 없이 공격을 멈추게 되죠. 가짜 위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진짜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듯 했는데요. 눈물을 질질 짜면서도 나는 아직 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이령은 부활을 시켜서 가짜 위를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자신도 이 복제체를 연구해서 복제를 만들어야 하니 연구 목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령의 부하는 손에서 강기를 내뿜는데 이 모습 왠지 익숙하죠? 2부에서 압카를 호위하던 홍위위들이 사용하는 강기와 비슷합니다. 아마도 흰산 일족을 호위하는 병력들은 기본적으로 강기를 사용할 줄 아는가 봅니다. 이령은 위를 데리고 소속산을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에게서 급한 보고를 받는데요. 이령의 아바이이자 흰산의 주인 완달의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령을 포함한 형제 모두에 대한 소집령이었습니다. 이에 이령은 급히 흰산에 있는 완달성으로 복귀하게 되죠. 마지막 장면은 완달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뭔가 얘기를 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죠. 이령과 압카로 보이는 인물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즉 완달은 3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건데 생각지 못한 반전이네요. 지금까지 흰산의 후계 구도를 압카 대 이령 구도로만 대부분 생각하셨을 텐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장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후계 구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리뷰할 내용이 길지 않아서 아쉬우니까 댓글 반응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령의 화려했던 리즈 시절을 보며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감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궁지에 몰리고 절박한 상황이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2부에서 이령은 막장에 막장을 거듭하면서 맨날 여자 끼고 술이나 마시고 아편이나 빨고 살생을 달고 사는 인성 쓰레기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했던 과거에는 그래도 죽이기 전에 약간의 양보와 자비심 정도는 베풀 줄 아는 인성을 갖추고 있었네요. 물론 그만큼의 막강한 힘도 갖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역시 이령이 복제 기술을 찾으러 다니는 것에서 아린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령과 아린은 작중에서도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로 언급이 되죠. 오늘 연재분에서 진짜 위와 가짜 위가 명확히 같은 존재라고 언급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령이 결국 가짜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아린을 탄생시켰음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령 자신의 성체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 낳듯이 어린아이 모습의 복제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부 최종화를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아린이 나오고 있죠. 이령이 자신과 똑같은 복제를 만들어서 흰산을 속일 마음이었다면 성체를 복제하는 것이 맞는데 왜 어린아이를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랬던 건지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3부에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애니로 만들어주세요, 스크롤이 너무 긴데 쉬엄쉬엄 하세요 등 여러 응원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 2부 연재를 거의 5년 정도 하시고 8개월 휴식을 하셨는데요. 복귀하시면서 6화 분량 거의 한 달치를 들고 오셨으니까 실제로는 반년 조금 더 쉬고 오신 셈입니다. 충분히 휴식하면서 작품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고 많은 독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만큼 3부도 알찬 내용으로 연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